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미식축구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는 포지션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역할을 이런 식으로 규정 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공격 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전진 패스를 하는 선수를 넘어서 미식축구의 꽃이자 스타이고 팀의 리더입니다.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전 구기 스포츠, 거의 모든 팀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자, 공이 놓여져 있는 선을 이제 라인업 스크리미지라고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의역해서 시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작선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게 미식축구의 핵심입니다. 초창기의 미식축구가 태동 시절의 팀들은 시작선 뒤로 7명의 라인맨을 세우고 그 뒤에 4명의 백들을 뒀습니다. 말 그대로 라인맨의 뒤에 있다고 백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4명의 백들 중에 시작선으로부터 가장 끝, 즉 완전히 끝에 있다라는 지점에 있는 선수를 풀이라는 단어를 써서 풀백이라 불렀고, 시작선과 풀백의 절반 지점에 있는 선수를 하프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쿼터 지점에, 즉 4분의 1 지점에 있는 선수를 쿼터백이라 불렀죠. 플레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가 이제 공을 스냅하는 이 모션 이후에 라인맨과 백들의 전진 블로킹을 바탕으로 도움 닫기를 최대한으로 받으면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풀백이 NFL의 초창기, 미식축구의 초창기에는 팀의 주공이자 스타였고 공격의 대부분을 담당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하프백과 쿼터백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번씩 깜짝 전략으로 러닝을 할 때가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풀백이 러닝을 할 때 전진 블로킹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이 하프백과 쿼터백의 차이점은, 쿼터백은 라인이 근접한 위치에서 수비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감독의 작전을 전달하고 공격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죠. 이러던 와중 1933년에서 46년 이 사이에 핵심적인 룰들이 여러 개 개정이 되고 전진 패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시카고에서 러닝과 패싱을 혼용해서 쓰는 현대 NFL 전술 전략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T-포메이션이 개발이 되고, 이때부터 패싱은 경기에 한두 번 나오는 촉깜짝 전략이 아니라 팀의 단단한 주공으로서 자리가 올라서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과 같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여전히 썰앤롱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의 필살기로 쓰는 경향이 많긴 했습니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공이 스냅된 뒤에는 공을 건네주고 보조 러닝 역할 외에 센터의 밑으로 공을 받은 뒤에 패싱이라는 주요한 역할이 생겼다는 정도의 분명한 의의는 그래도 있어요. 단순한 전술 전달자에서 팀의 사령탑이자 위기의 순간의 해결사로서 이때부터 NFL 최초로 스타 쿼터백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에서 30년대에 뛰었던 세미 바는 레드스킨스를 2번이나 국가 챔피언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패싱 쿼터백의 첫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와 동시에 시카고 베어스에서는 시드 럭맨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는데, 그야말로 공을 잘 던지는 재주 하나만으로 스타가 된 선수로 1943년에는 최초로 한 시즌 동안 게임당 219야드를 패싱했다고 엄청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쿼터백이 경기에 20야드 던지면 뭐야 잘 못했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 지금과 그때의 게임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도 하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오토그램도 등장합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그 톰 브레이디와 그나마 어깨를 겨누시는 거 유일무이한 선수 중 하나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초전성기인 이 40년대 챔피언십, 지금으로 치면은 슈퍼볼에 10시즌이나 나오고 그 중에 7번을 승리한 승자죠. 이렇게 스타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긴 했지만 인터넷이 없던 당시에는 패싱 게임의 위용이 천천히 전파되었어요. 미식축구의 인기도 지금처럼 막 전국적이지 않고 조금씩 올라와 있던 것도 한몫했고, 그러던 중에 1958년 NFL 챔피언십 경기, 지금으로 치면 슈퍼볼인데, 이 게임이 NFL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경기라는 별명이 있는 이 게임은 지금의 슈퍼볼 같은 이제 NFL, 당시 NFL 챔피언십 게임이었는데, 볼티모어 콜츠와 뉴욕 자이언츠의 게임이었고, NFL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의 골든골,
서든데스로 연장에서 승부가 결정지어진 경기였어요. 연장에서 볼티모어 콜츠는 80야드 드라이브를 성공하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경기는 23대 17로 콜츠가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생중계되었던 이 게임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는데, 풋볼의 위상을 올리는 데도 엄청난 역할을 했을 정도로 2019년에 진행되었던 투표에서 NFL 역대 최고의 게임은 1958년 이 게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파급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했던 볼티모어 콜츠 팀의 쿼터백 조니 유나이더스는 무려 322야드를 패스를 하면서 패싱 게임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실제로 이후 조니 유나이더스는 쿼터백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로 정말 아이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 천하장사에 대한 여러 강인하고 좋은 선한 이미지를 이만기 씨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쿼터백은 팀의 리더이다, 팀의 얼굴이다, 그걸 넘어서 그 지역의 얼굴이다, 바르고 정갈하고 모범적인 선수는 바로 쿼터백이다 등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아주 바른 청년의 쿼터백 이미지는 모두 조니 유나이더스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선수가 됩니다. 조니 유나이더스의 엄청난 인기는 풋볼을 하려던 많은 소년들을 감동시켰고, 그 중에 존 네이머스가 있었어요. 네이머스는 NFL의 라이벌리였던 AFL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로는 정말 무지막지한 팔힘과 패싱 게임을 선보이면서 미식 축구에 있어서 패싱 게임이 승부와 흥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보여줬습니다. 흔히 말하는 NFL의 이제 모던 시대, 80년대 이후가 아닌 그 이전 시대에서 공을 던지는 것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도 있는 존 네이머스는 이 어마어마한 패싱 능력과 함께 잘생긴 외모, 그리고 기가 막힌 스타일링,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켓을 활용하면서 조니 유나이더스가 만들어낸 이 바른 이미지의 쿼터백과 함께 뭐랄까요, 풍운하이자 존잘 인기남으로서의 쿼터백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안목을 하게 되고, 경기 내적으로는 패싱 게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팬몰이까지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줬습니다. 존 네이머스가 특히나 또 게임 내적으로 패싱 게임의 위용을 보여줬던 것이, 이 당시 NFL이 지금과 달랐어요. AFL과 NFL 두 개, 지금으로 치면 NFC, AFC의 전신들이 있었는데, NFL이 이제 전통과 강호 엄청 오래된 강팀들이 많이 한 리그였고, AFL은 신생아 리그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관객몰이를 하기 위해 이 미식축구로 흥행이 안 되니까 경기 중간에 하프타임에 막 서커스 넣고 이러는 식으로 하는 등 NFL 팀들한테는 뭐야 쟤네 거의 뭐 장난치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소한 리그였는데, 이 두 리그 간의 챔피언들끼리 맞붙게 되는 게 바로 슈퍼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슈퍼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AFL을 좀 얕잡아보고 있었던 슈퍼볼 3, 굉장히 초창기에 존 네이머스가 이끄는 뉴욕 제츠는 이 네이머스의 엄청난 팔을 활용한 창의적인 패싱 전략과 기가 막힌 패싱 게임으로 기존 쿼터백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니 유나이더스가 있는 볼티모어 콜츠를 압도하면서 NFL 역사상 최고의 업셋 중 하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NFL의 패싱 게임이 승부와 흥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 잡히게 됩니다. 강한 수비 플러스 러닝은 슈퍼볼 우승이다라는 이 공식이 물론 유효하긴 했지만 조금씩 슈퍼스타 쿼터백의 보유가 슈퍼볼 우승이라는 공식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70년대 리그는 패싱 게임을 장려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하는 리시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룰을 고치는데, 이는 에어 코리엘이라는 혁신적인 패싱 전술의 탄생을 이끕니다. 에어 코리엘을 시작으로 쿼터백이 필드 위에서 리시버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가 아는 세 자리 숫자의 작전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폭발적인 패싱 게임으로 리그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리그 최초로 4000야드 패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패싱을 본 많은 감독 유망주들, 선수 유망주들은 에어코리의 전술들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쿼터백들은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80년대 이제 NFL의 가장 큰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빵 터지게 됩니다. 패싱 게임이 역대급 쿼터백들이 등장하는데, 쿼터백 혼자서 팀을 슈퍼하드 캐리할 수 있는 최초의 존재이자
슈퍼볼만 5번 진출했던 덴버 브론코스의 존 웨렐을 시작으로 승자 그 자체라고 불리우는 톰 브레이디 이전의 쿼터백 고트 자리를 가지고 있던 4번의 슈퍼볼을 진출해서 전부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4번의 슈퍼볼 동안 단 한 번도 인터셉션을 기록하지 않은 완전 무결한 쿼터백 49ers의 조 몬타나, 공을 던지는 재능만으로도 역대 최고이자 엄청난 릴리스, 패스 스피드 등으로 커리어 초기의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패싱 재능 역대 최고이자 무관의 재앙 1위로 불리우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댄 마리노 등 수많은 스타급 쿼터백들이 나오게 되고, 애초에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라고 해갖고 짧은 러닝을 단거리 패싱으로 바꾸자는 혁신적인 전략이 등장을 하고 대두를 하고 엄청난 인기를 이끌고 49ers에서 이 전술을 바탕으로 슈퍼볼 우승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싱 게임은 바야흐로 러닝 게임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질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팀에서 쿼터백의 중요성은 그만큼이나 더 높아졌고, 스타 쿼터백을 보유한 팀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팀의 승리 가능성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에이스 쿼터백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팀의 쿼터백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졌고, 통상적으로 팀의 주전 쿼터백이 부상당하는 순간 그 팀의 시즌도 아예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뭐 흥행이나 게임 내적으로 모두 다. 쿼터백 한 명이 사라지면 얼마나 흥행에 큰 악영향을 미치나를 알게 된 NFL 사무국은 이를 고치기 위해 쿼터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조금 규칙이 바뀌고 쿼터백의 포지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쿼터백은 이제 팀의 주장이자 야전 지휘관으로서 플레이 분석 능력, 패싱 능력, 리더십 등등 어마어마한 분야에서 필드 안팎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뚝 서게 돼요. 쿼터백들의 최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2010년대쯤부터 쿼터백들은 또 한 번 포지션의 진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쿼터백의 포지션에 대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수많은 선수들이 쿼터백 포지션에 몰리는 현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런 와중에 기존의 쿼터백에 요구되던 패싱 능력에 더해져서 달리는 능력까지 갖춘 쿼터백들이 슬금슬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등장들과 함께 바로 러닝형 쿼터백들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도 러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쿼터백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바이킹스에서 이제 스크램블형 쿼터백의 최초라고 불리우던 무관의 재앙 1순위 후보 중에 하나였던 이제 탈켄튼이나 49ers에서 조 몬타나의 뒤를 이어서 슈퍼볼을 우승했던 스티브 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러닝하는 쿼터백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마이클 빅이라는 불세출의 러싱 능력에 엄청난 강견을 지니고 있던 선수의 등장은 리그를 정말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마이클 빅 익스피리언스라는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게 이제 마이클 빅의 시야에서 움직이는 그 광고였거든요. 이 광고가 엄청난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인기도 높아지는 와중에 그 러닝 쿼터백 자체가 게임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전술적인 창의성, 여러 면으로 러닝형 쿼터백들을 안 쓸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면서 이후로 캠 뉴튼, 러셀 윌슨 등등 이 소위 말해 러닝 능력이 갖춘 쿼터백들이 더군다나 리그에서 지속적으로 성공 거두기 시작하면서 2023년을 앞둔 지금은 러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쿼터백이 이제 거의 기본 소양과 같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종합해보면 2023 시즌을 앞둔 지금 쿼터백은 과거에 러닝에 밀려서 깜짝 전술로만 비상시에 에잇 하고 패스를 던지던 존재에서 수비를 읽고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감독의 의사를 전달하는 야전지휘관으로서 어느 정도 격상이 됐고, 그 뒤로는 패싱 게임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팀의 간판이자 도시의 간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게임을 결정짓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까지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패싱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단거리 러싱을 어느 정도 패싱으로 대체하는 전술적인 발전과 함께 쿼터백의 위상이 한번 더 상승하게 되고, 바야흐로 최근에는 러싱 게임조차 단순히 패싱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쿼터백의 발끝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NFL 및 축구에 있어서 그야말로 팀의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피스, 팀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피스는 쿼터백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